안녕하세요. 경매상가 방영춘입니다. 오늘 요거 이제 이거 조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 요거 777강에 이어서 778강이죠. 지분 후순위 가등기.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거 모르면 당합니다. 반드시 오늘 보세요. 그리고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11월 달에 반드시 구매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네요. 2주일. 반드시 구매하셔야지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고 계략적인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있으니까 휴대폰 번호 문자 주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분 가등기가 778강인데, 사실은 제가 다 가렸어요. 제가 다 가렸어요. 왜 그러냐면, 요것하고 또 연관된 물건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아직 제가 좀, 많이, 물건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공개하기가 아직 좀 뭐해서 일단 물건들은 다 가렸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가렸고요.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자, 이제 요거 위에 이제 제가 위에 그 매각물건 명세서 다 가렸고요. 매각물건 명세서상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죠? 매각물건 명세서상에는 뭐 인수해야 될 권리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등기가 있어. 가등기가. 그죠? 그리고 경매물건지에도 물론 제가 다 가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을게요. 제가 하얀 부분 다 가린 거예요.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물론 이제 블루오션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께는 제가 이제 12월 달이나 1월 달에 다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 근저당이 있고 근저당 이후는 다 소멸이죠. 죄송합니다. 근저당 이후는 다 소멸이니까 청구권 가등기가 있어요. 소유권 인정권 가등기가 후순위에 있어요. 그런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 아니 참 이게 그 경매 물건지에도 소멸로 돼 있고 또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특별히 내용이 없어요. 그죠?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특별히 인수해야 된다라는 어떤 특별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권리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을 깜빡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 접어들어도 몇 가지, 1안, 2안, 3안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니까 불로션 규제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 전체 필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 전체 필지가 1번, 2번, 3번, 4번 어디 갔어? 4번, 5번, 6번이 나왔는데 7번까지 도로까지요. 그죠? 단지 내 도로까지 경매로 나왔어요. 그런데 자, 일괄 경매니까 맨 선순위 위에 근저당이 있겠죠. 맨 선순위 위에 근저당이 있겠죠. 근저당. 자,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갑 A 지분 중 일부 이전. 그죠? 그 다음에 A 지분 중 일부 근저당. 그 다음에 뭐 B 지분 뭐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이 그 경매 물건지에도 봤듯이 저당권 이후에 다 소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특별한 코멘트가 없어요. 인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뭐 가등기 인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수를 해야 돼 가등기를.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 보면 저도 이제 이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헷갈렸어요. 처음에는 딱 들으니까 그거 소멸 아닙니까? 소멸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부를 잘 봐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있어요. 자, 여기는 A 회사에서 근저당을 다 이제 필지마다 해놨어요. 근저당을. 그런데 이 도로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돼 있냐? A라는 회사, A 새마을금고로 할게요. 새마을금고 N분의 1 근저당이 돼 있고 또 B라는 사람이 N분의 1 가등기가 돼 있어요. N분의 1. 뭐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 특정된 게 아니라 아니 몇 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근저당이 30%, 그 다음에 이 가등기권자가 70% 이런 식으로 지분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전체가 일괄매각인데 이 가등기가 소멸될까요? 가등기가 소멸된다. 소멸된다. 소멸 안 된다. 이게 진정한 소유권이 청구 가등기라면
전제가 이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면 이게 소멸이 된다. 소멸이 안 된다. 왜? 매각물권 명세상에도 코멘트가 안 돼 있고 경매물권지상에서도 가등기가 후순인데 소멸되냐 안 되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멸된다?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강의를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몇십억, 몇억을 벌 수 있기도 하고 몇억을 보증금을 띄울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경매사령관이 쓰잘데없는 소리 자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들으세요. 자, 여기에 이제 1번 필지가 최선수이라고 합시다. A 근저당이. 그러면 A 근저당 있고 뭐 가압류 있고 뭐 압류 있고 또 이제 소유권 청구 가등기 있잖아요. 우리가 매각물권 명세서 또는 이 경매물권지에서 정리할 때는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니까 후순위 있는 이 소유권 청구 가등기는 얼핏 보면 소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소멸이 안 돼요. 소멸이 안 된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각 필지마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이건 문제가 아니죠. 그럼 이것들은 각 필지마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소멸이죠. 다 소멸이죠. 그런데 이 도로는 이 전체가 일괄매각이긴 하지만 1번부터 7번까지가 일괄매각이긴 하지만 이 도로에 대해서만큼은 이 A 근저당권자가 n분의 1 가지고 있고 이 B 개인이 소유권 중에 가등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필지마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 또 이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가등기권자는 이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 n분의 1 지분을 설정한 게 아니고 이 도로에 대해서만큼은 도로에 대해서 지분을 설정한 건데 이 가등기권자가 소멸된다고? 소멸 안 됩니다. 소멸 안 돼요. 아시죠?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떠드는 건가 제가 혼자? 그렇죠? 그래서 차마 제가 다 공개를 못 해드리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 제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께 이걸 공개하고 싶은데 이 물건을 공개하고 싶은데 그래도 혹시나 이런 케이스가 나중에 나오면 참고하시라고요. 그죠? 그리고 가등기권자가 신고서 제출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임차인들은 뭡니까?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잖아. 근데 가등기권자는 신고서 제출 또는 채권계산서 제출 요것만 해도 되는 겁니다. 요것만 해도 이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아니라 그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아니라 뭡니까? 담보 가등기라는 거예요. 담보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소멸이 돼야 안 돼요. 일단 이것만 봐서는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봐서는 여러분들도 의심이 많잖아. 그죠? 의심이 많아. 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또 물건을 꼼꼼히 뜯어보니까 매각물권 명세서에도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여기 경매물권지에도 소멸로 나와 있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당연히 이건 소멸되고 그런데 이 도로는 이 A 근저당권자가 n분의 1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이 n분의 1 가등기가 가지고 있고 그죠? 그러면 이 n분의 1 가등기는 소멸이 안 되죠. 저도 처음에 굉장히 헷갈렸어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국세청에서 나오신 우리 형님 계십니다. 인천에 사시는데 그분하고 이제 가끔 술 먹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도 이제 저도 좀 뻥 쪄가지고 질문을 드렸어요. 이제 상황 설명을 쭉 해드렸더니 그분은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동생 그건 소멸이야. 아니 소멸이 안 돼. 당연하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순간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저도 뻥 쪘거든요. 그 형님이 설명해 주니까 그때 다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좀 순간 창피했습니다. 물론 전문가도 이렇게 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여러분 경매하면 안 된다니까요. 누군가 옆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입찰 들어가기 전에 의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논할 사람이 없다?
그건 여러분들 정말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교재가 188만 원이지만 제가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지금 물건들 있잖아요. 오늘 지금 아까부터 지금 방송했던 거 777, 8 요것들 다 지금 제가 한 열흘 동안 지금 우리 188만 원 그 교재 구매하신 분들이 상담 오래 온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대부분 다 낙찰을 받은 거고 여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들 이렇게 돈 벌려면 이런 것들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이런 물건 나오면 제가 솔직히 이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가 다 공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다 지우고 공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나중에 공개할게요. 나중에 지금은 이건 공개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물건이 나오면 조심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교재 구매하셔가지고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이건 평생의 무기입니다. 평생의 무기. 그죠? 경매를 배반한다는 것은 평생의 무기입니다. 나중에 60 돼서 60 넘어서 우리가 80 뭐 넘게 살 건데 그죠? 그때는 뭐 정말 부동산에서 소일거리 해서 내가 지금 실력 쌓아놓으면 얼마든지 1년에 뭐 1억도 보고 2억도 벌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죠? 돈 그게 얼마나 아깝다고 여러분들 뭐 나는 학원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학원에는 딴 권리 분석만 배우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하십시오. 진짜 공부하세요.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다 공개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해해 주십시오.